제가 소개할 사연은요, 양슬기 씨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. 3년 전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셨대요. 아이고. 그런데 마음 아프지. 이 이별 후에 만나는 사람마다 야, 너네 그렇게 좋아 죽더니 왜 헤어졌냐 하면서 헤어진 이유를 되게 궁금해했다는데 거기에 뭐가 있구나. 그때마다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할 수 없었던 기막힌 이별의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. 뭐가 말 못할 이유가 있나 보다. 그럼 지금부터 제가 슬기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슬기 씨가 대학교 4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. 당시 슬기 씨는 이 남자친구인 태훈 씨와 2년차 커플이었다고 하는데요. 오빠 나 배고파. 배고파? 응. 아 내가 자기 그럴 줄 알고 빵 사왔는데. 뭐야? 카스테라도 있고 꽈배기도 있고. 아 맛있겠다. 보통 연애 2년차 정도 되면 권태기가 한 번쯤은 정말 살짝 올 수 한 있죠. 번쯤은 올 법도 한데 이 두 사람은 날이 갈수록 사이가 좋았다고 해요. 두 사람의 이런 알콩달콩한 연애에 정말 기뻐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. 오씨. 바로 두 사람을 엮어준 슬기 씨의 동아리 후배 정우 씨였습니다. 결혼하면 정장 한 번 해줘야지. 아 뭐 정장으로 되겠어? 나 더 좋은 거 해주려고 그랬는데.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세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는데요. 뭐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고 이상하다. 그 시작은 정말 모든 것이 평범했던 어느 날 저녁. 슬기 씨 커플이 데이트를 하기로 한 장소에 태훈 씨가 오지도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거예요. 슬기 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태훈 씨 자취방을 찾아갔는데요. 이 집안이 온통 캄캄하고 조용했대요. 대체 어디 간 거야? 이상하다. 밖에 나갔나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뭐야? 오빠 집에 있었어? 슬기 씨가 벨소리를 따라서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빠. 침대 위에 혼자 앉아 있더래요. 오빠? 어디 아파? 좀 이상했던 건 야. 너 지금 몇 시인 줄 아냐? 몇 시인 줄 아냐고 들었으면 대답을 해! 밑도 끝도 없이 슬기 씨를 추궁하더니 술 취했나? 그럼. 너 어디 때왔냐? 아, 너 남자 만나고 왔지? 정우냐?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그럼 누구 만나고 왔냐고! 진짜 왜 이래? 확 풍기는 술 냄새. 그리고 뻘겋게 충혈된 눈. 처음 보는 태훈 씨의 낯선 모습에 너무 놀란 나머지 그대로 자취방을 뛰쳐나왔다고 했습니다. 보통 여기까지 들으면 네. 뭐야, 남자친구가 뭐 술버릇이 있나 싶잖아요. 주사위. 그런데 슬기 씨가 아는 범위에서는 태훈 씨는 술을 좋아하지도 않았고요. 술이 센 편이라 잘 취하지도 않고 술버릇도 깔끔했다고 합니다. 뭐 괴로운 일이 있나? 왜 그러지? 그리고 몇 시간 뒤 태훈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는데요. 여보세요? 야, 슬기야. 아, 내가 진짜 미안해. 와, 내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. 아, 많이 기다렸지. 지금 어디야? 내가 갈게. 오빠, 지금 제정신이야? 아까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 안 나? 어? 뭐가? 태훈 씨는 슬기 씨와 자취방에서 만난 걸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더래요. 어이 뭐야? 그래서 슬기 씨가 다 얘기를 한 거죠. 아니 어떻게 나랑 정우 사이를 의심해? 그리고 술은 대체 얼마나 마신 건데? 근데 기억이 안 난다. 기억이 도통 나질 않는다. 그리고 술 먹은 적도 없다.
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래요. 이러나 저러나 슬기 씨 입장에선 정말 화가 많이 나서 태훈 씨가 며칠에 걸쳐서 슬기 씨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.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태훈 씨 집에서 함께 자고 있던 슬기 씨가 이 서늘한 한기를 느껴 잠에서 깼는데 오빠. 왜 그러고 있어? 옆에 누워 있어야 할 태훈 씨가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. 고개를 이렇게 꺾은 채 뭐야? 뒤돌아 앉아 있었대요. 슬기 씨가 태훈 씨 어깨에 손을 올리려던 그 순간 오빠. 다른 손이 혹에 좀 올라왔대요. 죽여줄까? 그리고는 태훈 씨의 목덜미와 머리채를 덥석 잡더니 입이 찢어지게 웃으면서 목을 부러뜨릴 듯이 힘을 주더라는 거야. 슬기야, 괜찮아? 그러자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태훈 씨만 있었다고 합니다. 뭐지? 뭐 이런 꿈을 다 꾸지? 슬기 씨는 자기가 지난번 태훈 씨 일로 화가 많이 나서 그런 악몽을 꿨나 보다 생각을 했대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태훈 씨에게도 얘기를 해줬는데 태훈 씨 말이 나도 어제 꿈에서 어떤 여자가 목을 막 졸랐는데? 아 그래서 같은 거. 꿈을 같이 꿨네. 무서운 꿈이었지만 신기하잖아요. 이 신기한 마음에 두 사람은 각자 꾼 꿈 이야기를 정우 씨에게도 들려줬답니다.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정우 씨가 신기해하기는커녕 인상을 잔뜩 찌푸리는 거예요. 그러더니 아, 이상하네. 어? 나 똑같은 꿈 꿨는데. 정우 씨 말이 자기도 꿈에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는 자꾸 자기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. 뭐야? 어떻게 셋이서? 셋이 같은 꿈을 꿨는데 이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슬기 씨만 그 여자가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. 그러자 갑자기 나 가볼게. 어? 정우 씨는 잠수를 탄 듯이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해요. 이거 전화 안 받는 거야.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이 슬기 씨와 태훈 씨의 사이도 점점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. 지난번 태훈 씨의 사과와 해명이 무색하게도 슬기 씨를 의심하는 듯한 태훈 씨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고 과격해졌대요. 매일 수십 통씩 위치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어댔고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까지 계속됐죠. 한순간에 변해버린 태훈 씨가 슬기 씨는 꼭 낯선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. 정말 낯설다.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연애를 해왔던 사이잖아요. 쉽게 이별을 결정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.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였죠. 야, 술 가져와. 안 들려? 술 가져오라고! 난 놈이라도 생겨서 이제 내 말은 말 같지도 않나 보다. 의초증처럼. 의초증 남편처럼 얘기하네. 무슨 말이야 그게. 아 진짜 저번부터 왜 이러는 건데. 어떤 놈이냐? 아 그만 좀 해. 그러니까
누구냐고. 죽일까? 죽여줄까? 여자는 슬기 씨를 보고 씩 웃더니 태훈 씨의 목을 움켜쥔 채 그리고는 괴로워하는 태훈 씨의 얼굴을 즐겁다는 듯이 점점 더 세게 태훈 씨의 목을 졸랐다고. 다시 눈을 떴을 땐 이미 아침이었고요. 슬기 씨와 태훈 씨는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. 슬기 씨는 전날 자신이 본 일을 모두 이야기했대요.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한참 고민을 하던 태훈 씨가 아, 이 사람도 뭘 알고 있구나. 뜻밖의 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.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태훈 씨와 정우 씨가 정우 씨 본가가 있는 시골로 놀러 간 적이 있었대요. 그때 담력 체험할 겸 동네 폐가에서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. 동네 폐가에서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. 그러다 취기가 올라와 그 폐가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는데 그때 태훈 씨가 꿈을 꿨대요. 아니야 그만해. 얼굴에 상처가 가득한 한 여자를 마구 때리는 꿈이었대요. 살려줘. 여자가 막 울면서 때리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속에서 막 알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라서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. 그때 죽일 거야. 그 여자가 악을 지르면서 달려드는 모습에 거의 동시에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났다는 거죠. 순간 태훈 씨는 본능적으로 알겠더래요. 우리가 같은 꿈을 꿨구나. 그 얘기를 들은 슬기 씨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이 들었대요. 그래서 연락이 뜸한 정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. 슬기 씨가 듣게 된 건 정우 씨의 부고 소식이었다고 합니다. 갑자기. 후배도 폐가에 다녀온 이후에 계속 여자 꿈을 꾼다고 했다더라고요. 그걸 넘어서 이상 행동이 점점 더 심해져서 부모님이 네가 안전하려면 병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득할 정도였대요. 그래서 병원에서 지냈었는데 엄청 시달렸구나. 거기서 그 친구가 사망을 한 거죠. 근데 사망 원인이 베개 소매에 입을 넣어서 스스로 질식했다고 들었어요. 괴로워하던 정우 씨는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고 이후 정우 씨의 장례식을 찾은 두 사람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.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. 원래 그 집에는 부부가 살았었는데 어떤 새끼냐고! 남편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아내를 구박하고 때리고 괴롭혔었던 거예요.
정보가 점점 심해지자 아내가 참지 못하고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을 목 졸라 죽이고 본인도 목을 매달고 죽었던 거죠. 그 장소가 바로 그 두 사람이 술을 마셨던 폐가였어요. 폐가에 다녀온 이후 태훈 씨와 정우 씨의 꿈에 나타났던 상처투성이의 여자. 죽여줄까? 그리고 슬기 씨의 꿈에 나타나서 죽여줄까를 외치던 태훈 씨의 목을 조르던 여자. 세 사람의 꿈에 나타난 그 여자는 정말 폐가에서 세상을 떠난 그 안타까운 사연 속의 아내였을까요? 아이고 참 이거 저기 슬픈 사연이네요. 예. 이게 잠깐 폐가 들어간 이유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. 네. 아니 근데 저 동시에 어쨌든 간에 같은 꿈을 이제 꾼 것도 너무 신기하고.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동시에 귀신이 쓰인 거잖아. 그렇습니다. 뭐 시원하네 진짜. 오. 아니 세훈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? 그 슬기 씨한테만 말을 걸어왔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같은 피해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죽여줄까라고 한 것일까. 자기 입장일 줄 알고. 아 그거네요. 왠지 좀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어요. 사실 이제 슬기 씨 본인의 추측은 또 이렇습니다. 태훈 씨랑 정우 씨는 폐가에서 남편 귀신에게 그러니까. 씌인 거고 그래. 빙의가 되어서 왔고 그 남편의 영을 따라서 아내도 같이 온 거죠.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죽여줄까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어떤 제스처를 취했으면 긍정의 제스처. 그럼 남자친구도 혹시 어떤 일은 겪지 않았을까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. 그나마 헤어지게 다행이네. 근데 뭐 이제 태훈 씨의 그 뒤에 소식이 좀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연락이 돼요? 근데 지금 헤어졌다고 하는데. 따로 연락을 하고 지내지는 않아서 요즘도 이제 꿈을 꾸는 것까지는 모르고 그래도 주변을 통해서 들리는 그 안 좋은 소식은 없다고 합니다. 네, 다행히 안 좋은 소식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고 계시더라고요.